요 전임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을 하고 코로나 대응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에다가 뭔가 이렇게 이 펌핑을 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정부 돈을 썼고 그 돈은 공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국채 발행에서 옵니다. 국채 발행을 원래도 많이 해놨었지만 이게 이제 나랏빚이 급격히 늘어난 상태이고 그래서 추가로 더 국채 발행을 하려면 되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국채 발행 이자로 나가는 돈이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1조 달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미국 국방비보다 많아요. 미국의 메디케어 예산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건강보험 예산 같은 정도가 될 텐데 그거보다도 많아요. 이자로 나가는 돈만. 굉장히 많고 근데 여기서 쓰려면 또 빚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빚이 많아지면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좀 불안하잖아요. 쟤네가 갚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빚만 내고 있네 라는 생각을 국가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올라가냐면 이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도 내는 이자가 많은데 앞으로 빌리는 돈의 이자율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미국은 어쨌든 돈을 쓰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런 딜레마가 아주 이제 초기부터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돈을 팡팡 쓰고 싶은데 빚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얘네가 우리 국채를 사주니까 빚을 더 낼 수 있겠네? 그럼 그걸로 돈을 내면 막 돈을 쓰면 되잖아. 이런 이제 사고방식인 거죠. I think stable coins could reinforce dollar supremacy because stable coins could end up being one of the largest buyers of US treasuries or T-bills. So all of a sudden, if you are using a stable coin in Nigeria that's backed by the US dollar, you don't actually have to have dollars. It's on your phone. You can transact. So I think there's a very good chance that crypto is actually one of the things that locks in dollar supremacy.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왜 활성화하죠? 라는 질문이 미국에서도 나올 거잖아요. 미국의 재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답변이 그거예요. 이거 달러 패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아마 이 단기 미국 국채 수요를 증대하는데 제가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이걸 못하게 하는 나라가 생기거나 아니면 반항하는 나라가 생기거나 우리는 통화 주권 우리 지킬 건데 그래서 미국이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저는 무력 사용도 불사할 수 있다고 봐요. 최근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돼. 근데 이란이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니까 미국이 뭘 했냐면 미사일 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그 어떤 유엔 체제로 대표되는 유엔 체제는 여러 나라가 다 모여서 각자의 자결권을 가지고 서로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체계거든요. 여기에 태어날 때부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 자체를 못하지만 사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을 유지해야지만 지금의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이란에서 우리가 봤듯이 무력 수단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게 털리기 싫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굉장히 그 브릭스라고 해서 브라질이랑 러시아랑 중국이랑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이렇게 해서 만든 그 국제 뭐 이렇게 연합 같은 게 있어요. 원래는 개발도상국 연합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패권이 중국과 미국으로 나눠서 이제 중국 쪽의 패권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집단처럼 됐는데 여기서 러시아 외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우리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했고요. EU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EU를 저는 요즘에 순살 치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뜯어먹을 게 되게 많은데 얘네가 뼈가 없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약간 그런 상황인데, 이유는 EU에서도 지금 ECB 같은 중앙은행에서 야,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난다, 그래서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지금 막 얘기들이 공식 석상에서도 얘기가 되고 현지 매체들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이런 류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일 급한 거는 아마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자, 미국 정부가 돈을 쓰려면 쉬운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 세금을 많이 걷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 그런 얘기 있었는데, 세금을 건드리는 정부는 언제나 다음 정권에서 지게 돼 있어요. 다음 선거에서.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세금을 건드리는 건 쉽지 않아요. 정부가 돈 쓸 일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재정을 많이 확보하면 되는데 돈을 못 걷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채를 찍어서 이른바 빚을 내가지고 돈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금을. 그래서 국채를 찍는데, 옛날에는 미국 국채라고 하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지 이러면서 금리를 별로 안 줘도 다들 사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약간 글로벌에서 야, 저 미국 저거 조금 약간 의심스러운데, 아니 재정 적자가 저렇게 많으면 설마 미국이 파산하진 않겠지만 야, 저거 위험한데? 그래서 옛날만큼 미국 국채가 인기가 떨어졌어요. 특히 그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보자면, 2010년 뭐 이제 지금에서 보자면 2000년대 이후 중국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미국 국채의 최대 매수 주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수출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그 미국 국채를 사서 자신들의 은행에, 중앙은행에 그 외환보유고에 이렇게 착착 쌓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말한 야, 미국 저거 괜찮아? 라는 의심 플러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점점 이제 갈등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갈등하는 상황에서 미국 국채를 그렇게 많이 들고 있으면 이거 위험 요소가 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미국 국채를 많이 샀던 주체는 이제 일본도 있었고요. 그런데 일본하고 중국이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의 순매도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국채를 사지 않고 만기가 돌아오는 걸 그냥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를 계속 찍어내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어지네? 라고 고개를 들어봤더니 여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테더가 사들인 미국 국채의 누적 매수량을 보면 우리나라나 독일보다도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2조 달러, 28년에 2조 달러로 커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2조 달러 발행량이 커지면 그 발행량에 해당하는 담보금은 다 뭐로 채우겠어요? 미국 국채로 채우겠죠. 그럼 2조 달러에 해당하는 매수 수요가 생기는 거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채권을 찍어도 사줄 사람이 생기는 거구나 라고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빨리 좀 키우려고 제도화에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이제 최근에 바라보고 있는 게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이 화폐라는 건요, 핵심 중에 뭐가 있냐면 이 화폐가 갖고 있는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쓸수록 그 화폐가 가치가 있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 많은 공동체가 얘를 인정할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같이 모여있는 사람이 10명이 모여있어요. 우리 10명은 어떤 걸 비유를 들면 될까요? 납덩이가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화폐예요. 그럼 우리 10명은 이 납덩이를 갖고서 교류를 하거든요. 교역을. 근데 우리 이 납덩이가 우리 10명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면 사실 납덩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만약 제가 갖고 있는 이 납덩이를 모두 다 엄청난 화폐로 인정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이 납덩이가 거대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쓰면 쓸수록 화폐라는 게 가치가 올라가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이 달러의 패권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썼던 게 1945년도에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게 딱 들어섰을 때 모든 나라 통화의 중심에 달러를 세우고 이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각국의 환율이 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고정 환율제를 이제 썼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운드하고 유로가 바뀔 때에도 파운드에서 달러를 거쳐서 유로로 가야 되고, 파운드에서 원화로 갈 때도 파운드에서 달러를 거쳐서 원화로 가야 되고, 그래서 달러를 갖다가 폭넓게 쓸 수 있게 그렇게 딱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마셜 플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유럽에다가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된 유럽에다가 달러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페트로 달러인데 많이 쓰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많이 쓰게 만들 수 있을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산 있죠. 꼭 필요한 자산. 그거를 달러로 결제할 수 있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석유파동 당시에
미국의 이제 국무장관이죠. 헨리 키신저라는 분이 그 원유를 갖다가 오펙하고 협의를 할 때 원유를 갖다가 달러로 결제할 수 있게 달러로만 결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석탄의 시대가 가고 석유의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든 전 세계가 다 석유를 써야 되는데 석유를 쓰려면 석유를 그냥 살 수는 없고 무조건 달러를 사서 원유를 사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뭘 하든지 간에 달러를 거쳐가도록 시스템화 구성화한 겁니다. 그럼 달러가 싫더라도요. 원유가 좋으면 달러가 싫어도 달러를 사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멀리 달러가 퍼지게 되는 겁니다. 달러를 범용으로 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촘촘하게 박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세계 곳곳에 퍼져가는 게 아니라 원유가 세계 곳곳에 퍼져가도 달러라는 게 널리 쓰이게 되는 이제 그런 핵심이 되는 겁니다. 참 이게 독특한 게요. 어떤 것까지 만들 수 있냐면 만약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달러를 피할 거지 않습니까? 아, 가급적이면 달러 안 갖고 싶어. 근데 달러를 팔고 싶은데 문제는 원유를 사야 돼요. 원유를 사려면 달러를 사서 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방금 전에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무언가 사람들이 범용으로 쓰고 있는 자산을 달러로 연계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달러를 갖다가 널리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럴수록 달러의 밸류가 더 위상이 올라가죠. 최근에 보시면 페트로 위안화라는 말이 나와요. 물론 규모가 크지 않은데 중국에서는 원유를 갖다가 위안화로 결제해 보면 어때?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방금 설명 페트로 달러에 대한 설명 들으셨으면 어떤 의도인지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1대1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신흥국들 있죠.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이런 곳들까지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프라 지원을 해줘요. 인프라 지원하면서 돈도 빌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위안화를 쓸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럼 그런 국가들은 되게 위안화에 또 이렇게 흠뻑 빠져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지니까 아, 달러 신뢰도가 떨어졌어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유럽이 들어와가지고 유로화가 그 위상을 대체할 거야.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아, 달러의 시대는 가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경 쓰이겠죠. 그러면 이 달러를 다시 널리 쓰이게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지난 한 70, 80년 동안 이제 미국이 했던 이 역할 자체가 세계의 경찰 역할을 많이 했어요. 분쟁이 일어나면 가서 정리해주고, 가난한 나라가 있으면 원조해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패권 국가는 사실 공포의 대상이지, 호감의 대상이기가 쉽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근데 미국은 되게 독특하게 호감의 어떤 대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이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국이 이런 류의 행동을 할 때 아니 왜 그걸 이렇게 부당하게 합니까? 라는 이제 이의 제기를 많이 했고 지금도 이제 한국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국제 정세가 지금 바뀌었다. 패권국이 압도적이지 않게 됐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경쟁자의 추격을 받고 있고 여차하면 뒤집힐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좀 이렇게 위태로워지면 이 사람이 굉장히 뾰족뾰족해지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굉장히 실리적인 접근을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서 한국에 왜 주권을 침해합니까? 라는 물음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털 수 있으니까 터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관세 협상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원래 스테이블 코인은 2017년부터 있던 물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미국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방송 찍고 있는 거고 저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응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저는 중심에 서야 된다고 봐요. 지금 보면 되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뭐 자본금 규정을 5억으로 해주니 1억으로 해주니 10억으로 하니 뭐 이런 게 사실 입법 과정에서의 어떤 쟁점인데 이런 건 무의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혹시라도 통화 주권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민간 위주의 접근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지금 이거는 우리가 민간 기업들에게 어떤 이익의 그런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걸 추진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법정화폐 달러를 비교를 하면 왜 굳이 달러가 있는데 한국 돈이 필요하지? 예, 이거는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달러를 가져온 사람이 한국에 왔으면 반드시 원화로 환전하고 교체를 해서 이 원화로 서비스를 받아라. 이런 게 이제 모든 나라의 외국환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알리 위챗페이를 전 국민을 상대로 공급했던 중국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우리나라는 88 올림픽을 중심으로 해서 신용카드가 쫙 뿌려졌어요. 국민들이 두세 개씩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상거래, 그러다 보니까 결제 수요는 늘어나고 산업이 마치 발달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내가 이 돈을 갚아야 되니까 부채도 내가 정리해야 될 부채도 그만큼 높아졌어요. 중국은 이걸 경계를 했어요. 북경 올림픽 이후에 신용카드 뿌릴 줄 알았는데 안 뿌렸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신용카드 발급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자, 그럴 때 마인이라는 어떤 그 핀테크 사업자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해외 가서 관광도 많이 해야 되고 중국도 이미 경제 성장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카드 발급을 안 해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국인들이 너무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다 갖고 있는 핸드폰을, 모바일을 이용해서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지급 결제를 할 수 있는 개발을 우리가 하겠다. 인정해달라. 중국 정부 까다로운데 중국 정부 10원짜리 하나 들이지 않고 이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사업자가 나왔고 크게 믿지는 않았지만 맡겨놨더니 결국은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전 국민들이 모바일을 이용해서 진짜 거지도 동량을 알리페이로 받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가보시면 지금 지폐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졌죠. 외국인들이 지폐를 사용할 때도 거부하기가 일쑤입니다. 중국 상인들이. 근데 왜 중국 정부가 알리 위챗페이는 허용을 하고 육성을 하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중국 본토로 들어오는 거는 막았느냐? 통화주권이다. 똑같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암호화폐가 들어오면 중국 정부가 이 통화를 방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리 위챗페이는 허용을 하면서 암호화폐는 허용을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크립토 ATM기, 비트코인 ATM기가 현재 전 세계 67개국에서 한 4만 대 가까이 운영하고 있어요. 1등 미국입니다. 당연히 3만 대가 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시아권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 1등이 어딘지 압니까? 홍콩이에요. 홍콩이 약 200대 이상의 크립토 ATM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홍콩은 이제 중국이잖아요. 중국 정부의 기조대로라고 하면 못하게 하는 게 맞는데 육성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 심지어 암암리에 투자까지 하고 있어요. 중국 크립토 ATM기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많은 관광객들, 외국인들이 홍콩에 가서 홍콩 달러로 환전하고 결제하고, 그래서 홍콩이 그 작은 나라가 크립토 ATM기를 운영하면서 싱가포르에 뺏겼던 이 우리 실물 금융은 싱가포르에 뺏겼는데 이 크립토 금융은 싱가포르에 안 뺏기려고 그런 엄청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럼 기존에 있는 화폐를 갖다가 대체하거나 경쟁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요, 그런 화폐의 하나의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면 원화가 어떻게 널리 범용으로 쓰일 수 있는 툴을 만들어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그게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마구 풀려 나왔을 때는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신뢰의 문제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지, 이게 뭐 경쟁을 하거나 대체를 하거나 뭐 사실 그런 구조보다는요, 오히려 이제 기존의 화폐를 갖다가 널리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툴이 되지 않겠는가, 다른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좀 하나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아무리 전 세계가 무역이 열려 있다고 해도요, 금융에 있어서는 다양한 규제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국경 간에 자본이 이동을 할 때는요, 예를 들어 뭐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니까 자본이 이동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규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국경 간에 이 자본이 국경을 넘는 게 아무래도 개방성이 더 높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본의 유출입이 되게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어딘가 통화가 강세를 보이거나 그 나라가 좋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꺼번에 쏠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문제가 생겼어라고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어디에 쏠린다, 이거는 사실 미래에는 어디가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무언가
어디가 좋다라고 할 때 쏠림, 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있어서 변동성이 높아지는 문제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즈너블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